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5살 된 여자분 사주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이 사주도 우리가 공부할 게 좀 있어서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주는 진월의 무신일주가 됩니다. 예, 진월의 무신일주면은 월 비견이죠. 월 걸록이라기도 하고 월 비견이라고도 하는데, 비견은 이제 일간하고 이제 같은 오행이기 때문에 용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월제에서 지장간이 을계무가 되죠. 그러면은 지장간 중에서 천간에 투출한 기운이 무엇인가를 먼저 봅니다. 여기 지금 계수 대신에 임수가 투출됐습니다. 그러면은 요 사주는 이제 제격이다, 편제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를 쓰는 사주다. 이 재를 쓰는 사주는 일간이 좀 왕해야 되는데, 이렇게 월 비견에다가 토의 기운이 많으면은 재를 조금 땡길 수 있는 힘도 좀 있다. 그래서 재관을 쓰는 사주는 일간이 좀 왕해야 됩니다. 일간이 약하면은 재관이 있다 하더라도 재의 크기가 크지 않고 관의 명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는 일간의 뿌리는 튼튼하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재가 투출됐는데, 재의 뿌리도 진에 가지고 있고 이 신에 가지고 있어서 재의 뿌리도 튼튼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만 보면 상당히 좋죠. 그리고 여기서 더 좋은 것은 이 재를 토생금해서 요거는 이제 상관이 상관생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 재를 계속 생해주는 이런 모습은 요게 이제 우리가 상신이 되는 거죠. 상신. 이게 용신이면은 용신 옆에 상신이 있어서 내 재물을 계속 불러일으키는, 재물을 창조해내는 그런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내 아이디어, 재주, 그다음에 내가 가진 기술, 이런 걸 가지고 재라는 것은 재물도 되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 이런 것도 내가 하는 일, 그래서 자기 아이디어를 써서 자기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 것이다. 그러니까 꾸준히 성실이라는 것보다 상관이 있으면은 번뜩이는 아이디어나 재치, 기지, 이런 거니까, 이런 사람은 디자이너 계통이나 아니면은 새로운 상품을 기획하고 이런 쪽에 직무를 가지고 있으면은 잘할 수 있는 소질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재를 여기 겁재가 토국수를 합니다. 이게 토국수가 돼가지고 내가 뭔가 재물을 이렇게 만들어내면은, 내가 결과물을 내면 그걸 방해하는 이런 이제 토기운이 있어서, 요거는 우리가 귀신, 이제 병이라고 그러죠. 병. 이것이 내 재를 이렇게 분탈하니까 이 사람은 항상 재물 관리, 아니면은 자기 주위에 라이벌이나 자기를 시샘하는 사람이 항상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하는 일이 방해받는 일이 자주 있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내가 뭔가 만들어내도 그것을 남이 뺏어가려고 하는 게 항상 주위에 있다. 또 내 재물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이런 사람은 이제 동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남과 같이 뭘 하면은 자기 것을 뺏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사람은 인덕이 조금 약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지의 모습을 보면은 여기 이제 비견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또 식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생금 해주는 건 좋죠. 이 왕한 토기운을 이렇게 신금으로 해서 설기시켜주는 건 좋다. 그리고 요게 이제 신진 반합이 돼서 이게 화하죠. 그러니까 이 비견이면은 이게 수국이 되는 거죠. 수국.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식신하고 합을 해가지고 제국을 형성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이제 사주는 화겁 위재가 되는 겁니다. 이 비견이나 겁재나 같이 우리가 이제 겁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재물을 분탈하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비견을 화비이재라고 위재라고 하지 않고 비견겁재를 같이 겁이라고 그래가지고, 겁재가 오히려 재물을 이렇게 구성하는 거니까, 도둑놈이 들어왔다가 내 재물을 이제 뺏으려는 도둑놈이 들어왔다가 오히려 내 재물의 크기를 크게 해주는 거니까 그것은 상당히 좋죠. 그래서 화겁이재가 되는 사람은
오히려 돈을 잃는 것 같지만 돈의 어떤 크기가 커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모습은 상당히 좋은데, 문제는 여기에도 겁재가 있습니다. 물론 토생금 해가지고 내 토를 그렇게 식신으로 이렇게 화하는 보내는 것도 있지만, 이게 이제 수기운으로 되면은 여기 또 겁재들이 있어서 재물 분탈, 천간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만들어내면은 겁재가 재물을 분탈하는 것처럼, 내가 뭔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재를 만들어내면은 또 겁재가 이렇게 주위에 있다가 재물을 분탈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 먹고 사는 정도의 재물복은 있다 하지만 항상 자기가 이룬 것을 남이 뺏어가는 그런 이제 사주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주에 보면은 우리가 관의 기운이 없어요. 관의 기운이. 그래서 이 목 기운이 없고, 그 다음에 화 기운이 없어요. 인의 기운도 없죠. 그래서 식신, 상관 이런 기운만 있어서 깊이 생각하거나 그런 기운은 없다. 그러면은 뭘 이렇게 일을 벌릴 때 자기 어떤 이런 생각이 들면 바로 이제 질르는 거죠. 깊이 생각하고 또 한 번 생각하고 하는 그런 기운은 없기 때문에, 이거다 싶으면은 바로 상관, 바로 착수해버리는, 그러니까 실행력이 상당히 좋은 사람이 되는 거죠. 또한 관이 없다 보니까 뭔가 지켜야 될 규칙, 테두리, 법, 이런 부분들은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성향이 강하다. 법을 좀 어기면 어때? 내가 어떤 새로운 일을 하는데, 이런 이제 상관의 기운이 강한 그런 사람이다. 게다가 이제 관은 또 남자가 되죠. 여자한테는 남편이 되는데, 무관사주가 되는 거죠. 무관사주. 그러면은 남자운 남편 복이 조금 약한 사주가 되는 거고, 여기 지금 보면은 이 배우자 자리가 신금 하나 있고, 나머지에 이제 토 기운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럴 경우에는 토다 금매, 토가 많아서 금이 묻히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은 요것이 배우자의 궁이거든요. 그래서 궁성이 깨진다. 궁성이 깨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배우자궁이니까 배우자운이 약하고요. 그 다음에 식신의 어떤 기운도 약하다. 그러면 식신은 여자한테 이제 자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남편과 자식운이 약한 그런 이제 사주가 됩니다. 게다가 무관사주의 토다금매에 이게 무신일주면은 고란살 일주예요. 고란살은 우리가 흔히 독수공방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내가 자녀를 낳고 그 다음에 자녀 남편하고 이별하는 그런 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이제 만약에 결혼을 한다 그러면은 요 사주대로만 해석을 하면은 이제 자녀를 낳고 남편하고 이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녀도 남자가 키우는 그런 이제 어떤 형상이 되겠죠. 왜냐면은 무관사주의 고란살의 토다금매에 궁이 깨지고 식신이 깨지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요 비견의 겁재는 이렇게 자식운이 좋다고 얘기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볼 때 이 사주는 그러한 것들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 아이디어, 자기 재주로 자기가 뭔가 하는 일은 잘 할 수 있는데 주위에 항상 라이벌이 있고 배우자는 약해서 만일에 결혼을 한다 그러면은 남편하고도 이별수가 강하게 들어온다. 그러니까 남편하고 궁합이 잘 맞지 않으면은 그럴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반드시 궁합을 보고 결혼을 하는 것이 필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운의 흐름을 한번 보면요. 비견에 이 화운으로 들어오는 건 나쁘진 않습니다. 어렸을 때는 공분이 들어오는 게 좋죠.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나쁠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요 금기운 자체는 내가 비견에 어떤 식상방으로 흐르는 게 이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말년에 재운으로 흐르는 것도, 요게 이제 비견일 경우에는 이게 이제 재가 분탈이 나지만 그래도
이게 신진 반합이 돼가지고 화해서 화겁 위재가 돼 있다. 여기 이게 이제 자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자수 없는 상태에서 신진 반합에 천간에 수기운이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화한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35세인데 이 을미대운에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요 비견에 겁재 들어오는 건 좋을 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천간으로 보면 이제 정관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 금생수 그 다음에 수생목 해가지고 관을 만약에 이 수기운이 없었으면 상관에 관 때리면 크게 패가 나죠. 그런데 이제 요 재가 그래도 있어서 좀 난데 이건 또 여기에 분탈을 받으니까 또 이렇게 상관도 존재하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직 뭐 35살인데 결혼은 안 하고 있고요. 뭐 언젠가 이제 결혼을 할 수 있겠죠. 있는데 결혼을 하면은 자기하고 궁합이 잘 맞는 사람을 찾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39대운으로 보면 이제 신금이 들어오면 토생금에서 비견에 이제 식신이 들어오는 건 좋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병신합이 돼버리면은 그야말로 이제 토국수가 되는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이때 그 어떤 내 재물 같은 것들을 좀 잘 챙기지 않으면은 내가 어떤 열심히 일해가지고 재물은 모을 수 있지만 그 분탈을 당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49대운에 보면 이제 정유대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또 재가 인에 의해서 그 합거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난 말썽만 생기고 여기도 상관, 그러니까 정유대운도 이분한테는 조금 조심해야 될 대운이 된다. 그리고 이제 무술대운이 되면은 이제 보통 이렇게 이제 59세에서 69세 사이에는 이제 직업적으로 이때 되면은 이제 은퇴하고 뭐 그럴 수가 있는데 하여튼 이 사주는 항상 보면은 내 재주 가지고 재물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능력은 있지만 항상 재물 관리를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배우자운 자식운이 좀 약한 사주를 가지고 태어난 여자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운에 따라서 이제 이 을미대운에 이제 을사, 병호, 정미 이런 식으로 이제 화운으로 흐르면은 뭐 비견을 생해주는 건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금기운이 오더라도 괜찮고 그래서 직금운 자체는 뭐 크게 문제될 거는 없는데 이제 내년에 이제 병호년이 오면 이제 병신합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또 토국수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항상 세운하고 대운하고 살펴봐가지고 내가 조심해야 될 거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는 사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자기 어떤 재주나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은데 남편운, 남자운 이런 부분들이 약하고 재물 관리를 좀 특별히 신경 써야 될 여자분 사주를 한번 살펴봤습니다.